장자연 사건 때문에 이상호 기자님이랑 윤지호 씨라는 분이랑 같이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맨 뒤에 있는 마지막에 그분이 남긴 얘기를 이상호 기자님이 읽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울었고 썼던 윤지호 씨도 울더라고요. 이상호 기자님은 표정이 먹먹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실제로 일이 하나도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은 시작인가 하는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한 명이 죽었어요. 우리하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권력에게 철저히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근데 그것은 어떻게 당했느냐를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기획사,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가 이제 어떤 여자 배우 지망생을 데려다가 최고의 권력이 있는 자리에다가 술 시중을 들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건 술집에 그런 직업을 택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젠 불법인데 그런 직업을 택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자살할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배우 지망생을 갖다가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패가면서 가기 싫다면 팼다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기획사의 최고 대주주가 바로 탤런트 이미숙 씨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미숙. 우리가 잘 알잖아요. 17세 연하의 남자와 그때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불륜 사건이 터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미숙 씨는 유부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륜 사건이 터진 이 상황에 장자연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숙 씨가 이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그 문건을 이용해 먹었다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이용을 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또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이 그 장자연이라는 배우 지망생을 계속 술자리에 내보냈나요? 그럼 이 술자리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미숙 씨가 최고 대주주였고 그때 장자연이 있었던 그 기획실에, 그리고 이미숙 씨의 로드 매니저가 이제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획사에. 그 사람은 돈도 땡푼 하나 없어가지고 신용 불량자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주인은 이미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숙이라는 사람이 청와대하고 정재계하고 다 인맥이 그렇게 두터웠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쭉 들어온 얘기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누가 밝혀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이미숙 씨가 밝혀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미숙 씨는 나오지도 않죠? 그때 그 당시에 이 그 연예기획사의 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대요. 왜? 자기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동을 벌였죠. 이 사람은 또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아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버닝썬은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돈과 권력, 쾌락, 탐욕, 섹스, 술, 마약, 도박, 거짓말, 몰래카메라, 뭐 이게 다 이래 들어가 있어갖고 현재판 완전 쾌락에 걷히고 또 연예계 엔터테인먼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윤 총경 실세라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고 10년 전에 이명박 청와대 국정원하고 연결돼 있고 뭔가 너무 좀 끔찍하지 않나요? 깨림칙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버닝썬은 20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여기는 지금 50대가 평균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방사장 일가
그 다음에 이제 이무재도 여기 관련돼 있잖아요. 삼성과 사위. 이 사람은 이제 장자연하고 35회 통화했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씩 증거만 이렇게 막 나오고 뭐 도대체가 끼워 맞춰지는 게 없어요. 예.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만한 큰 사건이었는데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미궁에 빠진 채로 1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뭔가가 명쾌하지가 못한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사람이 한 명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그게 얽혀있는 사건이 이상한 게 많은데 아무것도 있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권자들이 속 시원하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 아니에요. 국정원은 뭔가요? 혈세 받아 먹는 곳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 뭐 하는 짓인가요? 아무것도 밝혀놓은 거 없고 우리 민간인이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지 타살인지도 정확하지 않다잖아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꽃보다 남자를 촬영하고 있는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대요. 윤지호 씨 말을 들어보면은 그때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장자연이 너무너무, 장자연은 빠져나오지를 못했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꽃보다 남자 찍다가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얘기를 나눴대. 근데 윤지호 씨는 이 안에서 너무너무 생활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래요. 왜냐면은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하면 뭐 삐까뻔쩍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름만, 타이틀만 좋은 겁니다. 이민숙이 워낙에 연예인 중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성공한다. 여기 또 송선미도 여기 출신이래요. 그래서 여기 가면 성공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 지망생인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했는데 300만 원을 계약을 했대요. 거기다가 이제 월 30만 원.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되고 차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 미장일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획사에서는 이렇게 또 조건을 건다네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대요. 커피숍 가서 커피 알바하지 마라. 우리 기획사 이미지 망친다. 이렇게.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장자연 같이 저렇게 예쁘게 생긴 연예계 지망생을 데려다가 정재계 인사들 있는 자리에다가 완전히 술집에 여자들처럼 있잖아요. 술집 아니 연예 지망생인데 왜 술집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미숙이가 지가 연예인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연예인 인권을 생각해 줘야 될 사람 아닌가요? 자기가 대주주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른 척?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로드 매니저를 통해서 다 그 사건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자연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연예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죠. 그러면은 장자연 같은 여자 배우 지망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얼마나 병들겠어요. 그런 데서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못 참아가지고 정신과 그런 대접을 못 참아서 그만두고 박차고 나갔대요. 나갔고 또 장자연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 나눠요 하고 헤어졌대. 그러고 얼마 후에
꽃보다 남자를 찍는 과정이었대. 그때가 죽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지호 씨는 그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닌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연예계의 어떤 그런 어두운 뒷그림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웃으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힘들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장자연 씨처럼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미숙 씨처럼 뭐 완전히 웃으면서 있잖아요. 막 아무 일 없는 듯이 연기하듯이 있잖아요. 막 그날 사건 터졌는데 그때도 뭐 나중에 사건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고는 끝이래. 한마디도 말도 없대. 자기가 거기 대주 주면서. 그렇게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딱 차단하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보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병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윤지호 씨처럼 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나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내 같은 이런 어둠에 불행한 사람이 또 제2, 제3의 사람이 생기면 되지 않아 하면서 강인하게 다시 거듭나서 촛불을 들 거라고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오히려 완전히 없었던 걸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짓밟히면서 내가 이만큼 나는 컸어. 그러면은 연예계 생활을 하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전부 다들 정신병 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이 자식을 놓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부모가 사는 걸 봤기 때문에 2중, 3중에 딱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2중, 3중에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더욱더 세게 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 잊기 위해서 도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잊고 싶은 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해리시킨다 그러죠. 공주영이 말처럼 해리시키는 거예요. 잊고 싶은 자기는. 남들이 나를 화해주는 그런 나와 진짜로 어둠의 나. 그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중간의 것을 잊고 싶기 때문에 어떤 도박이라든지 성중독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어둠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거짓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범죄자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마음이 약해서 저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이 강인해졌을 때는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쾌락이라든지 돈, 탐욕, 술, 마약 이런 게 횡행하는 어떤 그런 곳이 아주 그냥 뻗듯이 행동할 수 있고 그게 완전히 권력이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삶이 아주 당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라는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장자연 사건도 결국은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버닝썬. 이게 10년 전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10년 후에 지금 버닝썬은 어디하고 연결돼 있나 여기 역시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 행정관 출신이니까 이 사람 또 많은 비밀을 알잖아요. 국정원처럼.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완전히
청와대에 별로 그렇게 직급은 안 높지만은 청와대 실세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거 뭐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어도 다 무마해 주겠지, 뭐 그 경찰도 꼼짝 못하고 검찰도 꼼짝 못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뭐 밝혀진 게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어요. 또 이 사람은 지금 현직은 이제 총장으로서 경찰청에 이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또 문제 생겨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스톱됐잖아요. 직책에서. 어쨌든 밝혀져야 되는 거죠. 밝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안 그러면은 또 제2의 장자연 사건처럼 막 10년이 지나도 또 완전 발목 잡아가지고 막 하나도 해결 안 되면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뀌어갖고 시끄러우면 안 좋잖아요. 차라리 이번에 확실하게 이것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경찰이 경찰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당당하게 검찰이 조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검찰이 조사를 해서 완전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실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 혼자 실세인 건지 진짜 실세인 건지는 사실은 또 이것도 밝혀봐야 아는 거죠. 밝혀봐야 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 밝히게 되면은 또 넘겨짚고 막 일이 많아지니까, 예,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장자연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 이 버닝썬 이 사건은 그냥 검찰이 깔끔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권력에서 있잖아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먹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짓을 계속하면 안 되죠. 나라가 병들어서. 예, 국민들이 누군가의 이익은,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잖아요. 경기도지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18번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도정 철학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진리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닝썬이, 이 사람이 지금 탈세를 해가지고 그리고 술 한 상에 1억을 가지고 팔아먹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상적인 돈벌이를 하는, 정말 고되게 일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1억을 하루 저녁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불로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들다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세상이 되다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또 썩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공권력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가 더욱더 큰, 깊은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도 이번 참에 해결을 하고, 버닝썬도 검찰이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